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들을 많이 보고 오셨나 싶은데 사실은 JTBC가 어제 오늘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큰 게 나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조심스러울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제원 이야기를 일단 할 건데요. 네. 장제원이 오늘 뭘 했냐? 그러니까 JTBC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뭘 했냐? 탈당을 했어요. 탈당 진짜 했습니까? 네, 탈당을 한다고 당을 잠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 당을 잠시 떠나겠다라면서 탈당의 의사를 밝혔고 기본적으로 어제 저희가 보도 내용 전해드렸던 장제원 전 의원의 준강간 치상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 고소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했습니다. 어제 강력 부인했죠. 강력 부인하고 어쨌든 본인 개인의 조치는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뭐 음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렇죠. 음모다라는 식이고 그쵸.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기획된 거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불과 1시간 전에 어떤 보도가 났냐. 이거 좀 셉니다. JTBC 단독입니다. JTBC 단독 보도인데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에게 이제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확보가 됐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대박인데요. 근데 이게 1시간 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그 문자 내용도 이게 사실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사 내용이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목이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점점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낸 장제원 문자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걸로 확인이 됐대요. 장제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방금 읽어주신 그 내용이라는 취지인 거죠. 2015년 11월 17일과 18일 어간에 보냈던 문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이니까 올해 1월부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했고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행을 행사했다라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데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좀 증거,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11월 18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각이 11월 17일에 일단은 범행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18일 오전에 장 전 의원이 8시 40분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요런 문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라는 문자는 어떤 반응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자리를 떨치고 나갔다라든지 어떤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이랬고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답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서 또 보냈대요. 상당히 좀 장제원 의원이 좀 매달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네요.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때 실수라는 거를 감지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무마를 하거나 사건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입틀막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유 및 설득이 필요하니까 그런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라는 점이어서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갔다라고 주장한 시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각과 이 문자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다른 문자도 보고 있고 당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근데 다 확보가 됐다고 거의 봐야 되겠죠. 거의 다. 요거는 일부만 이제 흘린 걸 거고 거의 있을 것 같아요. 전모는 아마 수사기관이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은. 야, 이거 일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정도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JTBC가 아무 근거 없이 썼겠느냐 이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바로 유추가 된다고 우리 베스 머신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그래서 혹시 총선에 안 나온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비슷한 의문점을 가져보긴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총선을 포기한 시점이 작년이죠. 그렇죠. 지역구를 물려주고 그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뭐 백이종군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좀 친윤으로서 네. 뭐 책임진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나온 걸로. 이게 상상의 나래를 네. 펼쳐보면 그때 총선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박을 만약에 그 당시 장제원 의원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내밀고 딜을 치려고 하거나 협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시점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만 근데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사건이 왜 지금 터지는가도 사실 좀 의아스럽고 어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철규 거 터졌잖아요. 그 아들 마약. 네, 아들 마약. 그리고 건진 법사도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이. 또 삼부토건 금감원 또 조사 결과 나왔죠. 그 장제원도 나왔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뭔가 권력이 완전히 말기에 있을 때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데일리하게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캐비닛 열린 거냐 이제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너무 억측하지 말자 이렇게 아하.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다 친윤들 멤버고요. 다 친윤이에요. 오늘 또 그 명태균 폰에서도 사진이 공개됐는데 네. 거기도 또 원희룡 나왔습니다. 원희룡. 원희룡도 친윤이죠. 네, 다 묻어버리네.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 사실상. 그러네. 공교롭게. 공교롭죠. 오해를 좀 받겠는데요. 살짝. 이러면 서정욱 변호사 의문의 1승 이렇게 되는 건가? 뭐 현재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예. 아니 근데 장제원 의원이 당시에 백이종군 할 때는 뭐 요런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부산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 네네네. 뭐 약간의 그 워낙 정부에서 하도 나댔기 때문에 네네. 좀 쉬어가는 포인트 아니냐. 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오늘 JTBC의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네. 꼭 부산시장만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요런 의구심은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그건 어때요? 네. 부산시장이 꾸민 장제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내 경쟁 세력이 장제원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리 평가가 부산에서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교체 대상이거든. 그러면 장제원이 그 다음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렇죠. 부산시장에 관심 있는 정치인 쪽에서 손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까지 막 레이더를 돌리는 거예요. 아, 좀 예리하셨다 방금 거는. 아 그래요? 좀 예리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후보 진영에서도 네. 이런 거 흘렸을 수도 있고 네. 또 한동훈 쪽에서 친윤을 치는 수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그냥 경찰이 뭐 이제는 뭐 정권도 힘 빠졌으니까 네. 그냥 들이댄다 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출신 배경을 놓고 유추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예. 따지면 이철규는 경찰 출신이에요. 정보경찰 출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권력형 비리인 게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예. 신원 특정을 1월에 하고 체포를 이제 와서 하고 마약 검사를 이제 와서 해놓고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권력형 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철규가 손을 댔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예. 어쨌든 이철규의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 출신이니까 막아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장제원은 뭐 경찰 검찰 이게 아니거든. 예.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검찰 쪽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피해를 입는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출신으로만 놓고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아이러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네. 우리가 한번 좀 경과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이슈. 근데 그러면 하나만 더. 예. 다음은 누구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죠. 소설만 써봅시다. 소설만. 다음은 이제 권성동이죠, 뭐. 권성동이에요? 예, 친윤. 윤한홍은 안 되나? 윤한홍은 이미 경남지사 밀릴 때 명태균한테 끝났고. 거긴 최초에 끝났고. 그럼 차라리 그게 낫다. 윤한홍 끝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철규 갔고 그치. 장제원 갔으니까 권성동이네? 남은 건 권성동밖에 없죠. 현재 남은 거. 야, 그럼 권성동은 지금 떨고 있는 건가? 예. 지금 원내대표인데. 예. 근데 좀 신분이 다르죠. 제가 이번 사건 보고 느낀 게, 야, 그래서 배지 하는구나. 만약에 장제원이 현직 의원이면 좀 건들기 힘들죠. 이렇게는 예. 무기력하게 물러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죠? 할당도 쉽게 안 할 거고
뭔가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을 텐데 강하게 입장을 반론을 썼을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배지가 없으면. 근데 배지도 배지인데 워낙 사안이 워낙 커서 요거는 이제 성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수사 엄정히 받고 본인의 뭐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려면은 거의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입증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요.